네, 2012년 정말 대한민국의 첫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최고의 흥행 영화였죠. 건축가 개론, 그리고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최초로 220만의 관객을 모은 마당을 나온 암탉, 이 모든 영화를 다 제작하신 분이십니다. 올해는 또 2013년도에는 어떤 영화로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지, 대한민국 여대생들이 가장 최고로 뽑는, 멘토로 뽑는 여성 영화인, 오늘 이분과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명필님의 신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재작년 마당을 나온 암탉, 그리고 건축가 개론으로 다시 한번 바람몰이 진짜로 들썩들썩하게 했기 때문에 향수를 또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여대생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여성 영화인으로 뽑히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신재명 대표님의 멘토는 누구예요? 글쎄요, 저는 특히 이렇게 누가 특별히 저의 멘토다라고 정하고 살진 않고요. 그냥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존경하는 분들, 영향을 많이 끼친 분들, 이를테면 저희 엄마? 또 영화 일을 하는 데서는 저하고 직업은 다르지만 그 배우 안성기 선배님, 이런 분들은 또 삶의 멘토, 일의 멘토로 생각하시고 있죠. 네. 처음에 이제 영화 쪽에 발을 담글 때 그때만 해도 여자 영화인? 분들이 거의 없었죠. 그렇죠. 굉장히 드물었죠. 저가 막 영화일 시작할 때만 해도 여성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그 여성 감독님인 박남옥 감독님은 그 현장에서 레디꼬 부를 때 그 4개월 된 딸아이를 이렇게 그 포대기에 업고 그리고 레디꼬를 부르고, 근데 그 아기가 워낙 이제 추운 계절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폐렴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했다고, 그런 얘기를 옛날 여성 영화인 선배님들에 들을 때는 야, 정말 격세지감이다.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죠. 네. 근데 요즘은 여성 영화인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됐으니까. 그럼요. 여성 영화인 모임이라는 사단법인도 있고, 또 굉장히 제작이나 마케팅이나 다른 현장 스태프들도 두각을 나타내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여성 영화인들, 똑똑한 영화인, 열심히 하는 영화인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박 감독님을 비롯해서 신재명 대표님 같은 분들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영화인들이 좀 더 편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이렇게 일을 하거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역할 모델이 있다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예를 들면 가는 길도 좀 빨리 갈 수 있고, 길을 아니까 헷갈리지 않고,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잡아주는 선배, 역할 모델이 되는 선배, 이런 분들이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모습이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처음에 이 영화계에 어떻게 보면 그때 척박했던 시절이니까 이렇게 발을 디디고 벌써 저는 30년 25년? 25년. 25년이 됐어요. 다시 이제 시간을 거슬러서 그때로 가면 굉장히 꿈 많은 소녀였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영화 일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문과를 나오셔서 출판사를 짧게 다니다가 이제 기회가 돼서 영화 일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영화와 인연을 맺었다는 게 맞아요. 그럼 원래 어렸을 때 꿈도? 굉장히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해서요. 저만 해도 이제 주말의 명화 세대라고. 저도 어렸을 때 시그널 음악 딱 나오는데 그거 보고. 사자 나오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영화사 그 심볼이고, 그러면서 영화를 많이 보고, 불란서 문화원 같은데 시네클럽에 영화 동호회 이런 거 들어서 영화 열심히 보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영화과를 간다, 영화를 공부한다 이런 게 흔치 않았어요. 그래서 집안 어른들이 반대하실 것 같아서 그냥 용기를 못 내고 공부과를 다니다가 이제 결국엔 사회생활을 통해서 그 꿈꿨던 영화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꿈은 있었지만 사실 상황상 표현하지 못하고 또 드러내지 못하고 용기를 좀 내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엔 그 제 길을 찾게 된 것 같아요.
부모님은 어떠셨나요? 그 딸이 어린 시절 말은 못했지만 그래도 내 딸이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는 부모로서 당연히 궁금한 거거든요. 부모님과 그런 대화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무엇을 하라거나 뭐가 되라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소박하게 자기 앞가림하고 먹고 살고 남한테 패기치지 않는 사람이면 되지 뭐 이렇게 거창하게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런 식의 바램을 드러내시거나 하진 않았어요. 네. 집안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부유했던 집안 아니죠? 그쵸. 지금 뭐 저만 유난히 가난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 시절은 또 예. 그래서 뭐 여유 있게 뭘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뭘 누린다거나 그렇게 살진 않았고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왔고 그런데 지금 영화 이렇게 30편이 넘는 제작한 영화로서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한테 추억도 주고 꿈도 주고 행복도 주고 그건 아마 본인의 어린 시절, 본인의 상상, 본인의 생각들이 다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가난이라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가난한 게. 근데 이제 어른이 되니까 그것이 극복이 되고 그리고 거꾸로 또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결핍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는데 뭐 예를 들면 창작자한테도 그렇고 더 어떻게 보면 자양분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쵸. 너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또 무엇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 쉽지 않아서 그때는 가난하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것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오히려 고마운 그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내 속에 무엇을 꺼내놓고 또 어떤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어하고 그런 꿈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의 엄마고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고 그리고 이 영화사를 책임져야 되는 대표님이시고 그 영화의 수장으로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저는 좀 성격이 수세적이고 사실은 보기랑 달리 수줍음을 좀 타는 성격이어서 많이 타시죠? 그래서 네.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설득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뭐 그런 어려움들은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비하면 사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엄마고 아내고 또 영화인이고 이런 걸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예. 영화판이 영화계가 25년 전이었으면 더 그랬을 거고 남성 중심적이었을 거고 이 거친 데서 여자가 어떻게 버텼을까? 그래서 저는 뭐 25년 전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좀 씩씩하게 보이려고 목소리가 더 굵어진 거가 근데 어떤 여성적인 티를 안 내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좀 더 씩씩하게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여성 남성을 떠나서 그냥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한다는 것 자체에 빠져서 그저 열심히 일한 거 말고는 특별히 어떤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전략을 갖는다거나 태도를 특별하게 다르게 갖는다거나 그런 건 하진 않았어요.